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바이낸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가격이 41,747불 정도 하네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선을 긋는데도 상승 추세선을 그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있죠. 하락하는 50K보다 상승하는 40K가 훨씬 좋다. 추세선이 하방으로 그어지면 불안하죠. 공포스럽고 짜증나고 일도 잘 안 잡히고 자꾸 비트코인 가격만 봐지고,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 차트만 봐도 전체 알트코인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차티스트들이 비트코인 차트만 주구장창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나마 다행히 비트코인이 지금 7선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이 이어진다는 건 어쨌든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거지만 이 비트코인 얘가 굉장히 주유소 가격보다 더 변동폭이 작아진 것 같아요. 주유소 기름값보다. 그렇죠. 예전에는 아주 그냥 장대 음봉을 아주 그냥 주구장창 보여줬던 비트코인이 요새 좀 너무 익사이팅하지 않게 조금 올라갔다 조금 내려왔다,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거는 어쨌든 금리와 그리고 지정학적 요건인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3년간 지속되는 코로나, 오미크론, 이 세 가지가 자산들을 다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달러의 해지 수단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탈원전이 아닌 탈금리 정책을 보이지 않을까요? 주체가 없는 BTC가. 근본이 없는 애죠. 근본이 없는 애.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블록 형성을 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6.25개를 가져가는데 이 노드들이 또 누군지도 정확히 잘 모르고, 주체가 있으면 어디 가서 항의라도 할 텐데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분명히 비트코인의 코딩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5명 계세요. 분명히 이 5명에게 위임을 했어요. 어떤 경우, 위험한 경우, 꼭 코딩을 바꿔야 될 경우, 명령어를 조금 수정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5명의 합의하에 그 코딩을 바꾸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리플 CTO죠. 리플의 기술 총괄 책임. 좀 촌스러우면서 무섭게 생기신 분 있잖아요. 데이빗 슈왈츠. 촌스럽고 무섭게 생겼지만 머리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빛나리지만 이마는 별로 빛나지 않는 것 같고요. 오늘 좀 웃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안 웃기시더라도 미소만 보여주시더라도 좀 고맙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아침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출근하면서 웃으면서 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웃길 때가 많죠. 은근히 짜증 날 때가 더 많죠.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리플도 떨어지면 제 영상 보시는 것도 조금 그러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은 7일선 위에 올라타서 그 위 저항선이 21선, 51선, 121선의 저항을 뚫기 위해 솟구치고 있습니다. 솟구치는 건 아니고 그냥 흐르고 있어요. 그나마 상승 쪽으로. 가격선은 대충 42,000불, 42,100불 정도 뚫어주면 무난하게 361선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전 도전에서도 못 뚫었죠.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정도 테스트를 한 것 같은데 뚫지 못하고 다시 하방. 요번에는 좀 시원하게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361선의 가격은 대충 45,000불,
245K, 그리고 그 위에 241선의 저항은 가격이 이평선 같은 경우는 항상 변동을 해요. 지금 제가 보는 시점의 가격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241선의 저항은 47K 정도 되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47K 47,000불을 뚫는다면 이제 날아가겠죠. 날아갈 기미가 보여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XRP도 지금 굉장히 아주 많이 매우 겁나게 아주 허벌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투리가 나오죠,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디 사는 줄 잘 아시죠? 47K 47,700불을 좀 시원하게 뚫고 시원하게 좀 올라서, 많은 분들이 XRP 외에도 알트코인을 많이 갖고 계실 건데 모든 분들이 업비트 내에서 본인 코인들이 좀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써야 되나? 그러려면 네, 빨간색으로 아주 플러스가 돼서 좀 편안하게 영상들을 좀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XRP가 떡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세 자리가 아닌 네 자리로 갈 것 같아요. 5자리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5자리 앞에 3 정도, 3만 원 정도 되면 현금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실 것 같습니다. 현금 부자들 많이 생기시면 저한테 뭐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뭐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좀 리플 좀 꽉 잡고 계세요. 리플 사란 얘긴 추워도 아닙니다. 어차피 시간이 관건인데 이제 그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어마무지 쓸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리플 가격을 궁금해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왜 이 세상에 나왔는가를 궁금해하시면 비트코인을 이해하기가 가장 빠릅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전혀 내가 무엇에 투자를 했는지, 어떤 것에 투자를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다 보면 그 외 것들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게 왜 세상에 나왔는가를 궁금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개발하신 분이죠. 마크 앤드리슨.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1975년에 개인용 컴퓨터가 나왔고 1993년에 인터넷이 나왔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2014년은 비트코인이다. 이 말을 했을 때가 2014년이에요. 2014년에 그는 올해부터는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BTC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34만원이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개발한 마크 앤드리슨이 2014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말을 듣고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미래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는 귀가 열린 겁니다. 이거 100%제 뇌피셜입니다. 분명히 더 떨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어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그런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세요. 그 대신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백만장자가 될 준비가 되신 거세요. 항상 미래는 기다리는 사람의 몫이었으니까요. 10배의, 100배의 수익을 원하면 최소한 10배의 마이너스는 감수하세요. 그게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2014년에 그 누군가는 BTC를 애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지난주에 파리 패션 위크도 아니고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리플의 CEO가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 라센과 함께 그렇게 비트코인을 씹었던 브래디 갈량 하우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편중된 암호화폐 구매력 때문에 결국 암호화 시장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또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발전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편중된 암호화폐 구매력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비트코인만 사랑하는 사람들, 자본가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규제를 만들려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겠죠. 비트코인만 살아남게 해달라. 그러면 그 외적인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브래디 갈량 하우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에게 분열된 대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죽어도 된다. 비트코인만 살려달라. 근데 그들이 정책 위반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로비를 할까요? 그거에 대한 걸 우려를 했겠죠. 또한 브래디 갈량 하우스는 오늘날의 암호화 산업을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IT 산업이 발전한 방식과 비교를 했습니다. 브래디 갈량 하우스는 야후는 성공할 수 있고 이베이도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는 두 회사 모두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 사례가 다르고 고객이 다르고 시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편중된 암호화폐 구매력은 결코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저의 생각은 이 모든 게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8%, 99%의 암호화폐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2%, 1%가 140여 개, 150여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브래디 갈량 하우스도 저와 똑같은,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구매력이 많아져야 된다. 다른 암호화폐도 충분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금속들이 있죠. 금, 은, 구리, 알루미늄, 납, 철, 뭐 이런 것들.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금속들이 이런 것들이라면 디지털 안에서 쓰이는 금속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그나마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이 디지털 안에서 금속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속들 중에서는 합성이 된 금속들도 나오겠죠. 금속 하나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쓰이는 금속들도 있겠지만, 그런 알트코인들도 있겠지만, 알트코인 하나와 다른 알트코인이 합성을 해서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알트코인을 생성할 수도 있겠죠. 금속이 금속과 합성을 해서 또 다른 금속이 나오는 것과 똑같이, 자,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들은 디지털 안에서의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은이 없다면, 납이 없다면, 구리가 없다면 인류가 정상적으로 편리하게 세상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암호화폐가 디지털 안에서 그 역할들을 각각 수행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브래디 갈량 하우스가 이야기를 했듯이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들도 분명히 사용 사례가 다르고 고객이 다르고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브래디 갈량 하우스는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메커니즘에 대한 오랜 비평가인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과 함께 그린피스와 협력을 해서 작업 증명을 불신하는 500만 달러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이더리움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비트코인 채굴을 대량 낭비라고 불렀고 이상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쯤 되면 브래디 갈량 하우스는 비트코인은 들고 있지만 비트코인보다 앞으로는 알트코인이 더 성장할 거라는 간접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도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리플 10,000원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가는 게 빠를 거예요. 리플
10,000원 가는 게 빠를까요? 리플 10,000원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